가능하죠. 그러니까 어떤 게 가능하냐면 예를 들어서 탄소 저감 행동을 위조 불가능하고 제3자가 해킹 내지는 조작 불가능하게 해서 그때마다 탄소 저감 행동에 대한 스탬프들을 디지털로 찍는 거예요. 내가 삼다수를 먹었다. 근데 페트병이 아니라 내가 텀블러에 먹었다. 아니면 내가 비행기 타고 가야 되는 거리를 비행기를 안 타고 어떻게 했다. 내가 어디 가서 나무를 심었다. 쓰레기를 주웠다. 아니면 뭐 무슨 환경교육에 참여를 했다. 그다음 석탄 발전을 폐지를 했다. 등등. 아니면 전기를 뭐 태양광을 써가지고 어떻게 했다. 이런 것들에다가 만약에 탄소 저감, 탄소 중립 스탬프를 디지털로 찍는다 그러면 찍을 때마다 여기에 따른 탄소 중립 코인을 발행해주고 그럼 이거는 전기료를 깎아준다든지 아니면 대중교통 요금을 깎아준다든지 아니면은 뭐 난방할 때 요금을 깎아준다든지 뭐 아니면 뭐 등등등등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은 블록체인이라는 건 하나의 이 디지털 기술이고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거래 방식 내지는 비즈니스 방식은 토큰 이코노미거든요. 그러니까 다양한 사람이 참여했을 때 그 참여 자체로 보상이 주어지는 이런 식의 토큰 경제, 이게 새로운 경제 모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어떤 거냐면 페이스북처럼 자기의 컨텐츠를 올리는 것 자체 내지는 자기의 개인정보를 올리는 것 자체가 그 비즈니스의 핵심 자원인 이런 경우에는 페이스북은 지금 다 글을 올려놓고는 광고료로 돌아가고 글 쓴 사람 아무런 보상이 없잖아. 근데 앞으로 글 쓴 것에 대해서 보상을 주는 SNS가 나타나면 페이스북은 문 닫아야 돼요. 그래서 페이스북이 리브라를 발행하려고 했던 거거든, 선제적으로. 블록체인이 지금 앞서니까. 그다음 공공 영역은 더더욱 그래요. 예를 들어서 건강 헬스 정보라든지 부동산 정보 아니면 과세 정보 그다음 과세를 거꾸로 뭐 환급을 해준다든지 뭐 이런 정보 같은 경우는 정부가 과연 두 가지 문제. 하나는 저게 조작이 될 가능성, 해킹을 당해요. 또 하나는 개인 정보를 누군가가 그 주최 측이 제멋대로 들여다볼 가능성. 이 두 개를 문제로 삼는 거기 때문에 이걸 블록체인 기반으로 데이터를 해가지고 이거는 블록체인이라는 것은 모든 데이터마다 블록화시키고 이걸 체인으로 무한 연결시켜가지고 이거 전부를 조작하지 않으면 조작을 못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아까처럼 민감한 나중에 지우고 싶은 개인정보가 아니라 영원히 남아야 될 거래정보 이 부분은 블록체인에 올리는 게 훨씬 강력한 거죠. 거기에다가 이 블록체인을 열어볼 수 있는 기능을 예를 들어서 이걸 소위 말하는 이더리움에 보면 스마트 컨트랙 이런 게 있잖아요. 어떤 조건이 맞았을 때만 접속할 수 있고 그 접속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본인의 자기 통제 같은 경우는 자기 통제 이게 없이는 못 가도록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자기 정보의 통제권을 지금 서버 시스템보다 훨씬 더 줄 수가 있거든. 왜냐하면 지금 서버는 정보가 일단 올라가면 나랑 연결이 끊어지거든. 서버 관리자가 지네 멋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블록체인에 의해 가지고 정보의 소스, 이 정보가 만들어진 이거랑 연결시켜 놓으면 자기 정보 통제권이 더 유지가 될 수 있죠. 그런 면에서는 이 부분은 이건 키워야 되는 기술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공공정보. 오히려 공공정보 같은 경우에는 100% 블록체인이 아니라 50% 블록체인 또는 하이브리드 블록체인, 서버랑 일부 이렇게 수정 불가, 개인정보 통제 요게 요소가 들어갈 부분만 블록체인으로 올리고 블록체인으로 올린 걸 꺼내서 서버에 있는 거랑 연목해서 이걸 업무를 굴리면 되거든. 그리고 지금 은행이나 공공기관 다 그렇게 해요. 블록체인 기반 앱이라고 해서 100% 블록체인이 아니라 우리가 얘기하는 100% 블록체인은 완전 퍼블릭 블록체인이고 비트코인 같이. 근데 지금 예를 들어서 소위 말하는 업비트 거래소 소프트웨어는 블록체인이 아니거든. 그건 서버에 의해 가지고 이 안에 있는 코인 자체만 블록체인이지 이 나머지 거래는 전부 중앙 서버에 의해서 하고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지금 코로나 방역 정보 제주도에서 사는데 예를 들어서 어느 시간에 어느 사람이 어느 장소에 가서 몇 분 있었다. 그리고 그 옆 테이블에는 누가 있었다. 요거는 매 시간 가서 QR코드 찍을 때마다 블록체인으로 저장이 되는데 이 블록체인으로 저장된 정보 자체는
조작은 불가능하지만 이게 막 딱상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해서 이걸 끄집어낸 그 데이터는 블록체인으로 되어 있는 데이터는 그 원본이라는 걸 가지고 꺼내가지고는 기존의 서버와 정보를 연결시켜서 그에 따른 저 데이터 처리를 하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사실은 블록체인 정보라는 건 하나의 요소거든. 얼마든지 같이 갈 수 있고. 그래서 공공 같은 경우는 이런 게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을 저 블록체인으로 분산 데이터 처리를 하면서 여기에 따른 공공시장을 만들어줘야 되지. 아니, 너무 가슴이 아프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금융자산, 그러니까 부동산하고 이제 금융, 이게 이제 대표적인 자산 시장 아니에요. 자산 형성을 하는 건데, 부동산 시장이 완전히 넘을 수 없는 벽으로 가버렸기 때문에, 그다음 주식계에 관심을 갖는데, 주식에 우리 동학개미, 서학개미 하면서 이것도 미국 주식시장 미장 들여다보느라고 해서 거기 사실 그 번 사람들은 이미 많이 벌었죠. 근데 이제 뒤늦게 이렇게 보니까 주식장도 이제는 약간 횡보 상황인 것 같고, 이 코인 보니까 등락폭이 단기간에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거든. 근데 단기간에 많이 벌 수 있다는 건 단기간에 다 잃을 수도 있다는 거기 때문에 이쪽 우상향만 있는, 장기적으로는 우상향인데 코인은 장기적으로 우상향일지도 확실치가 않아요. 주식은 확실히 장기적으로는 우상향이죠. 왜냐하면 그거는 기업의 지분을 거래하는 게 주식이기 때문에. 근데 코인은 ICO한 코인들을 산 건데, 그 ICO한 코인들이 1년 뒤에 제로가 돼 있을 가능성도 많거든요. 그 다음 가짜, 사기 코인들도 많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거를 내가 열을 내는 거는 그걸 왜 하나도 안 걸러줬냐. 그래도 걸러진 걸 가지고 50% 떡락하면 그거는 어차피 투자자의 책임이다 하겠는데, 이렇게 몰려드는 걸 보면서 어떻게 최소한의 장치도 안 만들어줬냐.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일단 열을 내는 거예요. 일단은 한 발짝 더 나아가서는 오히려 좀 실체가 있고 실력이 있는, 그리고 어느 정도 엄격하게 그 검증돼 있는 그런 어떤 스타트업, 이것도 대신 위험하다라는 걸 하고 좀 투자할 수 있는 걸 만들어줬으면, 돈도 거기 몰려가지고 우리 스타트업들은 이 메타버스나 블록체인 기반의 어떤 토큰 경제에 기반한 새로운 형태의 비즈니스들을 이제 과감하게 좀 자본 조달이 되니까 할 수 있었을 거고, 그 열매를 실제 20, 30대들이 같이 누릴 수가 있었는데, 왜? 좋은 디지털 자산 시장을 안 만들어줬기 때문에 이 사기가 판치는 투기 시장에 그냥 노출되어 있는 거다. 야, 그거 투자하라고 등 떠밀었냐? 너가 했지 않냐? 이것은 국민을 보호해야 되는 국가의 책임으로서는 너무 무책임이다. 그러면 주식시장 가만 놔두지 왜 놔둬? 은행이 부도 나서 예금 보호되든 말든 가만 놔두지. 왜 은행과 증권은 보호하면서 금융감독원까지 만들어서. 이 부분이 아직 초기 시장이고 어마어마한 거품과 투기가 끼어있는 시장이라는 거 인정. 하지만 이 안에 들어있는 거는 국민들이다 이거지. 그건 저는 확실하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지금 화폐들을 누가 발행할 거냐면 페이스북이 발행할 거고, 예? 앞으로 구글도 발행할지도 모르고, 앞으로 카카오, 네이버 다 발행할 거고, 제페토에 가면 제페토에서만 쓰는 화폐가 만들어질 거예요. 근데 지금은 게임 회사들이 확률형 아이템 해가지고 역시 주최 측의 조작이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마일리지나 포인트나 게임 아이템 이런 것들을 디지털로 토큰 경제에서 공정하고 이미 다 투명하게 수학적으로 검증된 공식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이게 형성이 되도록 이렇게 하는 게 사실은 그 박영선 후보가 얘기하는 프로토콜이거든. 토큰 이코노미. 그러니까 포인트 경제인데 포인트가 디지털로 누가 개입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처음에 설계할 때는 인간의 의지와 계산이 개입되지만 일단 만들어서 돌아갈 때는 함부로 이걸 돌릴 수 있게끔 수학적으로 돌아가게끔 만드는 게 결국은 이제 그 토큰 이코노미이기 때문에 토큰 이코노미의 하나의 그 설계 내지는 거기에서의 규칙,
이 부분을 이제 프로토콜이라고 하고 프로토콜 경제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확실히 가야 될 방향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구글과 애플식, 페이스북과 아마존식의 경제로만 가서는 블랙홀처럼 거기 다 빨려가거든. 여기에 대한 어떤 그 반대, 여기에 대한 그 독립 영토를 만들기 위한 이런 미래의 전략적인 몸부림, 이런 의미도 사실 블록체인에 있는 거거든요. 난 두 가지 방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는 이제 내 집 마련을 비롯한 부동산, 자산, 이 부분이 이 격차를 극복할 수 있는 희망의 사다리를 국가가 아무튼 복원을 시켜줘야 된다. 연봉의 50%를 저축한다 그랬을 때, 이걸 만약에 10년 내지 15년 저축하면 거기에 내가 설계하는 인생 생애 주기, 내가 독신일 때, 결혼했을 때, 아이가 하나일 때, 둘일 때, 그 다음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어떤 주거 이동의 사다리 또는 부동산 자산에 대한 이동의 사다리가 어느 정도는 손에 잡힐 수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그러니까 자기 저축과 융자, 대출, 이걸 결합해 가지고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게끔, 그리고 이거는 여러 가지 계층별, 수준별, 이걸 우선 이게 아무튼 이 자산에 대한 현재의 격차를 이걸 접근할 수 있는 이동의 사다리를 아무튼 국가가 책임지고 만들어야 된다. 이거 문재인 들어와서 이거를 70%를 집값을 올려버렸다라는 이게 절망이거든요. 이건 바로 잡아. 잘못된 정책은 바로 잡고 하나는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지금은 코인이라는 너무나 초기적이고 실체가 아직은 덜 검증이 됐고 아직 성숙하지 않은 이러한 디지털 자산에다가 모두가 몰려들게 했는데, 이 자산 시장이 앞으로 변화하는 디지털을 앞으로 어떤 세상에 맞게 대한민국이 여기에서 실체가 있으면서도 새로운 디지털 영토를 만들어가고, 여기에서 디지털 자산을 투자도 할 수 있고 여기서 개척도 할 수 있고 어떤 창업을 해서 세계 시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혁신의 움직임을 만들어줘야 되죠.